안녕하세요. 영단어쌤입니다. 가장 쉽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철저하게 영어 단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어 단어 3개를 배워볼게요. 패치, 어프로치, 베이그란 단어를 배워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단어는 패치입니다. 뜻이 9가지나 되고요. 읽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네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이걸 보면 한국어를 몰라서 못 읽는 게 아니라 너무 많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서 읽기가 정말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임산부의 진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출산까지 다룬 이야기입니다. 첫째, 이 단어를 분석을 해보자면 이 앞에 있는 FET, FOET는 태아나 임신, 수태, 수정을 뜻하는 어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뜻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여러분의 사전에서는 첫 번째 게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가서 데려오다, 불러오다, 가서 가져오다 이런 뜻이 여러분의 단어장에는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전에는 뜻이 이렇게나 많아요. 자, 첫 번째 뜻에서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첫 번째 뜻은 바로 요겁니다. 가서 데려오다, 불러오다, 가서 가져오다. 현대와 같이 의학이 발달되고 모든 게 발달된 시대에서는 이렇게 전문 병원이 있죠. 그러나 먼 과거, 중세 그 위로 고대로 올라가면 이런 전문 병원이 없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 단어는 항상 고대나 중세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먼 과거를 봐야 된다고 제가 저번 첫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패치란 단어가 몇백 년이 됐는지 몇천 년이 됐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의미가 중요하죠. 우선 데려오다 불러오다는 뱃속에 있는 태아가 나오려고 진통을 하기 시작하면 집안 식구 중에 한 명이 빨리 가서 산파를 불러가야 돼요. 데려갖고 오거나 아니면 모시고 오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져오다 이런 뜻인데요. 예, 빨리 물을 데펴서 찬물하고 적당히 잘 섞어서 아이가 나오면 빨리 씻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끓여서 가져오다예요. 두 번째 뜻은 눈물, 피 등을 자아내다, 나오게 하다, 아무를 설득하다네요. 예, 여자가 애를 낳으면 정말 그 출산의 고통으로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거죠. 고통스러워서 이런 눈물이 저절로 나오게 하는 거죠. 출산을 하면서 출산에 피가 흐르게 돼요. 그래서 눈물, 피 등을 자아내다 나오게 하다라는 뜻이 나오네요. 두 번째, 아무를 설득하다는 뜻도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출산을 도와주는 출산 도우미들이 계속 설득을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참으라고 설득을 하는 거죠. 세 번째 뜻은요. 큰 소리, 신음소리를 바라다. 예, 당연하죠. 출산의 고통이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출산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 고통의 소리, 큰 소리를 내고 힘이 들어서 신음소리를 바라다. 신음소리를 내다라는 뜻이네요. 한숨을 쉬다는요. 옆에 있는 출산 도우미들이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제발 아무 일이 없기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를, 이렇게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너무 옆에서 보기가 안타까워서. 자, 그 다음 네 번째 뜻을 볼게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런 물품이 필요하죠. 요람 같은 것도 필요하고 아기 용품 등이 이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산파들이 보통 보면 아이를 받기도 하지만은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가 출산을 한 가족에게 요런 물품을 파는 거죠. 요런 거 같은 경우 집에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 아기 용품이 없는 경우에는 요렇게 물건이 팔리는 거죠. 예, 금액을 많이 주고서라도 물건을 또 사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뜻은 타격 등을 가하다, 한 대 먹이다라는 뜻이 써져 있네요. 이것은 아이가 출산을 하게 되면 거꾸로 세워가지고 엉덩이를 딱 때리잖아요. 즉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는 양수를 가지고 아이가 먹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기도로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아이를 거꾸로 세워놓고 엉덩이를 딱 치죠. 그래서 입안에 있는 이물질을 씻어내는 거죠. 그리고 빨리 숨을 쉬게 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딱 때리는 거예요. 자, 6번째 뜻을 한번 또 보죠. 마음을 사로잡다, 매혹하다의 뜻이 있네요. 여러분 사진 보이시죠? 얼마나 이쁩니까? 신이 내려준 천사예요.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사로잡히는 거죠. 얼마나 이뻐요. 아름다운 여인보다 이런 신생아를 보면 너무 매혹적이고 유혹하는 그런 강한 힘이 있어요. 너무나도 이쁘잖아요, 아이들이. 자, 그 다음 뜻을 볼까요? 의식 원기를 회복하다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한 산모한테는 이렇게 미역국을 먹이죠. 그리고 부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렇게 호박죽을 먹이잖아요. 이거는 각 나라마다 그 풍습인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먹었지만 외국은 또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죠. 아무튼 각 나라마다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무언가를 먹고 그 다음에 한 잠 푹 자게 되죠. 그러면 이제 원기가 다시 돌아오고 좀 체력이 좀 회복이 되고 한 잠 푹 자고 의식이나 원기를 회복하게 만드는 거죠. 회복시키다예요. 그 다음 뜻 볼까요? 추론하다라는 뜻이 있네요. 현대적으로 과학적인 태아의 성별 검사는 이렇게 이제 초음파로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면 아이의 성별을 금방 알아낼 수가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보통 임산부의 배가 앞으로 이렇게 좀 나와 있으면 보통 딸이라고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배가 둥구스름 하잖아요. 그건 보통 아기라고 하죠. 좀 경험이 많으신 그 여자분들, 중년이나 할머니들 보면 저 아들이네, 딸이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 모양을 보고 아들이나 딸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추측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추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확실한 근거는 아니지만 대강 경험상 저런 모습을 보고 아들이다, 딸이다를 추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 뜻은요. 급격한 동작을 해내다예요. 지금 현대 과학에서는 이렇게 석션이 있죠. 흡입기입니다. 흡입기로 해서 이 아이의 머리에 딱 붙여가지고 빨리 빼내죠. 임산부의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빨리 빼내야 됩니다. 빨리 빼내야 돼요. 그런데 먼 과거에는 이 석션 기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의 머리가 나오면은 아이의 머리가 나오고 잡을 수만 있는 정도만 나오면 빨리 손으로 빨리 빼내는 거죠. 예, 급격한 동작을 해내다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1번에서부터 2, 3, 4, 5, 6, 9번까지 쭉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졌나요? 태아라는 뜻이 담긴 단어를 쭉 훑어볼게요. 에피트입니다. 여기 이 F는요, 원래는 EX예요. 바뀌란 얘기죠. 그런데 요 F 때문에 이 EX, X가 F로 변해버린 거예요. 자음이 동화된 거죠. 익스페트 이렇게 하면 좀 발음이 이상하죠. 이페트 그러면은 발음이 더 정확해지잖아요. 그래서 요게 자음이 동화돼서 F로 변한 겁니다. 태아가 산모의 자궁 밖으로 나온 거예요. 예, 지쳐있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출산을 마친 임산부의 모습을 보여준 거네요. 예, 이제 지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친 거예요. 그리고 온 힘을 다 쏟아 부은 거죠. 이제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다 빠진 거죠. 정력이 빠진 이런 뜻이네요. 활력을 잃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지친 거예요. 그 다음 FET가 들어가 있는 단어를 또 볼까요? 피틀이라고 읽어요. 이 뒤에 붙어있는 AL은요,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형용사형 전미사라고 해요.
뭐뭐의, 뭐뭐한, 뭐뭐하는, 뭐뭐적인, 기타 등등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태아의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태아, 단계, 상태의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FET가 들어간 단어를 또 볼게요. 피테이션입니다. 태아가 형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게 모음과 모음이 겹쳐 있죠. 그래서 요거 이가 앞에 게 또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태아가 형성되는 것. 그래서 태아가 형성되는 거는 임신이죠. 또 다른 말로는 회임이라고 해요. 이런 말은 약간 고풍스럽네요. 뭐 우리 사극에 보면 회임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ER 붙으면은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것 등등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가져오는 사람을 패처라 그러죠. 그 다음 거요. 뒤에 패치 ing가 붙으면 뭐뭐 하는 그런 형용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람의 눈을 끄는. 어우, 너무 귀엽네요. 아기가 자고 있어요. 졸린가 봐요. 잠에 취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이런 장면을 보고 있으면은 사람이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마음이 홀떡 가죠. 너무너무 이쁜 모습, 매혹적인 거네요.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패트사이드, 패트사이드 이렇게 읽는데요. 태아를 사이드 하면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 태아를 살해, 죽인다는 뜻이네요. 이렇게 단어가 좀 이렇게 섬찟하네요. 중요한 거는 이게 낙태인데요. 낙태를 하게 되면 태아가 안에서 죽는 거죠. 예, 또 있습니다. 자, 우리 흔히 OLOGY, 올로지 하면 올로지나 LOGY는 무슨 학을 뜻해요. 요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태아학, 태아학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태아치료학 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결국은 OLOGY는 무슨 학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태아학, 태아치료학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뜻은요. 뒤에 US가 붙으면 이게 단수형 어미가 돼요. 단수예요. 하나를 뜻하는 단수예요. 태아예요. 뭐 포유동물 특히 사람의 임신 3개월이 넘은 태아네요. 피터스 요렇게 FET도 되고요. FOET도 돼요. 자, 포유동물 특히 사람의 임신 3개월이 넘는 태아예요. 태아. 그래서 요거는 하나를 나타내주는 단수형 어미입니다.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알림 설정을 하셔서 여러분 짜투리 시간에 영상을 보면서 단어 3개를 가지고 그냥 얻으세요. 업로드를 계속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참 좋겠네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어프로치입니다. 원래는 요 AP는요 AD예요. 그런데 요 P 때문에 D가 AP로 변해버린 거예요. 자음 동화로 AD가 AP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요 프로는 앞입니다. 그래서 뭐뭐 쪽으로 뭐뭐 앞 이렇게 되는 거예요. ACH는요 그냥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소리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림 재밌죠?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 있는 쪽으로 가서 앞에 딱 서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뭐에 가까이 가다네요. 요거는 뭐 한자로 표현하면 접근이잖아요. 그래서 접근하다네요. 자, 두 번째 뜻을 볼까요?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저랑 데이트 안 할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예, 사귐을 시작하는 거죠. 교섭을 시작하다. 그 다음 뜻은요. 아무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다. 맨 처음에는 남자들이 보통 보면 여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잘해주죠. 근데 이렇게 아첨까지는 아닌데 이제 사전에는 아첨하다 그런 뜻으로 썼네요. 그럴 수도 있죠. 여자에게 지근거리다, 구애하다. 여러분 이 어프로치는 접근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깊은 뜻이 있어요. 이게 별로 그다지
그렇게 어려운 그 상황은 아니네요. 쭉 읽어보면 너무나도 쉽게 되죠. 이런 상황을 이해하시면은 2번 뜻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조금 끈기 있게, 조금만 깊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단어라는 게 참 재밌는 거고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뜻을 볼까요? 자, 연애의 시작은 이제 비유적으로 어떤 일에 이제 착수하다, 어떤 문제 등을 다루다라고 의미가 파생되면서 확장이 됐다고 보는 거고요. 착수하다, 문제 등을 다루다, 이런 뜻으로 약간 비약이 됐네요. 뭐뭐에 가깝다, 뭐뭐에 비슷하다는요. 고대나 이제 중세의 신분 사회를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느 정도는 신분에 좀 가까워야 되잖아요. 뭐 굉장히 높은 귀족 계급하고 신분이 좀 낮은 계급하고 이렇게 가까워지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죠. 예, 귀족은 귀족끼리, 신분이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신분이 비슷한 사람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이렇게 사귐을 하게 되죠. 예, 신분이 비슷하다라고 이제 의미가 되네요. 이 말은 신분 사회를 얘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단어 베이그입니다. BAG나 BAGR은 첫 번째 뜻은 헤매다는 원래 최초의 뜻이 있어요. 갈피를 못 잡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걸로 방황하다, 방랑하다, 뭐 유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UE는요. 형용사형 전미사로 뭐뭐한, 뭐뭐하는, 뭐뭐의 아까 얘기했던 AL하고 똑같아요. 그럼 베이그가 어떤 뜻일까요? 베이그는 이겁니다. 길을 잃고 사막을 헤매는, 방황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상황이나 장면을 말해요. 자, 그럼 이 베이그의 뜻을 볼까요? 첫 번째 뜻은 어렴풋하는 거죠. 예, 여기 사막에 가면 먼 지상에서 신기루처럼 아지랭이가 올라오죠. 어렴풋하게 보여요. 이 어렴풋한 뜻에서 요 막연하다, 애매하다, 뭐가 어렴풋하게 확실하지가 않은 걸 우리는 막연하다 그러고 애매하다고 말을 하죠. 예, 이 아지랑이처럼요.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리어리하죠. 표정 등이 멍청한, 넋이 나간, 건성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사막을 헤매면은 표정이 정말 멍청해지죠.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며칠씩 못 먹고 물 한 모금 못 먹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멍청해지고 넋이 나간 거죠. 이 건성이라는 말하고 밑에 있는 말하고 비슷하네요. 말이나 생각 등이 분명치 않은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어떤 사고를 할 수가 있겠어요?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강의는 어떠셨나요? 좀 알고 계시는 단어도 일부 있으셨죠? 이렇게 영어 단어에는 어원을 통해서 스토리로 엮어서 재미나게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